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5월 3일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PCL 바이오텍메드 바이오니아 진단키트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5월 3일. 네, 5월 3일부터 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고요. 자, 공매도가 왜 위험한 것인지, 그토록 개인들이 왜 그렇게 공매도 폐지를 외쳤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들이 기다렸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네, 공매도가 평소에 많았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아주 그냥 쏟아졌습니다, 공매도가. 그래서 오늘 증시 하락이 많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지수는 별로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크게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기아차와 같은 움직이지 않던 대형주들은 공매도에서 벗어나서 뭐 조금 상승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아래 종목들이 공매도를 좀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 공매도 때리기 정말 좋거든요. 네, 시가총액도 낮은 종목들이 많고 유통 물량도 적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 네,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내리기 딱 쉬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먼저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뭐 공매도 재개 전부터 해서 미리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고요. 공매도 시작되자마자 공매도로 인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끌어내렸을 때는 바로 반등이 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공매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V자로 반등이 되었지만, 공매도의 무서운 점은 공매도 세력이 하기 전까지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진짜 상승 흐름에 좀 제동이 걸렸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토록 공매도 폐지를 외쳤다가 이제 공매도 재개가 좀 되었는데요. 상당히 기분 나쁜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투자자도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한 것 같고요. 외국인이 공매도를 좀 많이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사모펀드도 심심찮게 매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코스피도 마찬가지 61선 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코스닥처럼 계속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실적주들이, 네, 큰 종목들이 좀 잘 버텨주면서 그나마 이제 코스닥보다는 지수 하락이 괜찮았지만, 나머지 큰 대형주 제외를 하고는 여전히 많이 공매도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딱 고점을 넘지 못하고 네, 내려와 버렸고요. 네, 61선 아래로도 코스피가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뭐 보완을 한다는 것이 개인들도 공매도를 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별로 네,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매도라는 것이 왜 그토록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그 공매도를 폐지를 외쳤는지, 그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 말고 네, 악기능이죠. 악기능을 전혀 보완하지 못한 채로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고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지금 종목들 많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종목도 다 내렸고, 에너지 종목 제가 주력으로 분석하는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다 내렸고요. 네, 지금 뭐 예, 뭐 KMW 이런 네, RF 뭐죠? 5G 종목도 내렸고요. 진단키트 종목 그냥 폭락했고요. 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 폭락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증시가 폭락해야 되는 날이 맞나 싶을 정도죠. 네. 뭐 북한 그런 얘기도 있고 좀 악재도 있긴 했습니다만, 평소보다 지금 이 폭이 굉장히 컸고요. 실제로 받치는 물량이 없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네,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공매도의 악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내릴 필요가 없는 구간에서 공매도를 치게 되면 올라가지 않고요. 네, 한참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차트 분석이 그리 만만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투자를 해서
천천히 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증시는 요 정도로 보고요. 내일부터 해서는 네, 공매도가 바로 상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당분간은 증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오랜만에 이렇게 큰 또 하락을 제가 겪어보네요. 네, 그래서 시젠과 랩지노믹스를 제가 금요일에 신규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혹시나 해서 더 내릴까봐 좀 여유 자금을 좀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 초반에 분위기가 막 하락하다가 요 정도에서 멈추겠지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21선을 받치는 선에서 네, 요 정도에서 이제 좀 하락을 멈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락을 크게 줘가지고 좀 황당합니다. 일단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 대상도 아닌데요. 네, 참 황당했고요.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 수젠텍, 바디텍메드, 뭐 휴마시스, DNA 링크 지금 보시면 뭐 엉망이에요. 종목들이.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시젠은 공매도 세력들이 왜 이렇게 시즌을 공격하죠? 네, 전 참 어이가 없네요. 저 21선 받칠 줄 알고 시즌도 매수를 좀 했었는데 아쉽게 크게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리뷰 전에 뭐 그냥 소식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이고요. 지금 6시로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눌러서 56만 9천 명이 지금 확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말에 대한 그 집계가 좀 합쳐진 것 같고요.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도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30만 명, 40만 명씩 확진이 되고 있고요. 인도에서 지금 하루 1일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3분의 1 이상, 네, 그렇게 확진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 국가들은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이 조금 되는 듯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인도 코로나에 대해서 이 변수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인도 코로나가 또 각 나라에 또 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유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유입이 되었고, 지금 곳곳에 이스라엘도 지금 백신 맞은 사람이 인도 바이러스 걸렸다고 하고요. 이렇게 또 다른 또 이 변곡점이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도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의 추측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네, 저명하신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집단 면역 불가능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접종률 70% 달성해도 집단 면역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예상을 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앞으로 토착화해서 네, 저부로 살아가야 되면서 독감 백신을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된다. 네, 독감처럼 백신을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독감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지금은 독감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유행을 해서 한 번씩 뭐 미국에서 1억 명 이상 걸리고 뭐 많이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하긴 합니다만 어, 백신을 통해서 확실히 컨트롤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독감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것이 뭐 저는 이제 진단키트 리뷰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뭐 최근에 저를 보신 분들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랩지노믹스를 주력 종목으로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일단 독감과 그 뭐죠? 코로나19가 다른 이유는 이 감염성입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당 한 명씩 뭐 요 정도라고 한다면 얘는 뭐 그냥 사람이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다 걸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감염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걸리게 되면 네, 마스크나 이런 걸 소홀히 했을 때는 급속도로 퍼진다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토착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인즉슨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고 계속 진단키트를 써야 되고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이요. 네. 그래서 이 상당히 의의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공매도 진짜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렸는데요. 저는 지금 진단키트가 아직까지 이렇게 큰 하락세를 겪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다가 여기에 많은 종목들은 공매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코로나 종식된 것처럼 지금 주가가 좀 내렸는데요. 이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좀 패닉셀로 네, 코스닥이 지금 좀 과하게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즌부터 제가 보도록 할게요. 86,100원이고요. 85,000원까지 지금 시간외로 하락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제가 리뷰를 시작했고 이 정도만큼의 차익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즌으로 좀 큰 수익을 뭐 큰 수익 안에 큰 수익을 보긴 했는데 요쯤 되면 이제 다시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요. 좀 하락을 크게 했네요. 네. 뭐 많은 양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그래도 네. 어, 이렇게 크게 내리니까 좀 기분 나쁘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평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한 방에 뚫어 내려버렸기 때문에 시즌도 지금 단기간에는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시즌이 내린 이유는 여기 보시면 공매도 수량이 32만 8천 주고요. 공매도 평균가가 8만 8,400원, 공매도 비율이 33%입니다. 무슨 이 시즌이 네 재무제표를 보시면 예상 영업이익이 7,500억으로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작년보다 더 실적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인도도 심각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장악을 못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공매도를 무리하게 쳐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는지 이게 진짜 공매도의 순기능이 맞는지 좀 잘 보셨으면 합니다. 이 위에 분들이. 네.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네. 86,100원인데요. 자, 그래도 일단 저는 시제는 공매도 공격을 좀 받아서 당분간은 이 주가가 좀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네, 크게 더 내리지 않고 좀 그래도 주가를 좀 형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결국 241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월 20일이 이제 무상증자 신주 상장이죠. 그래서 보통은 5월 20일 전에 주가를 좀 상승시켜서 5월 20일에 상장이 되면 그때 바짝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뭐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내려가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도 좀 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좀 두드려 맞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래서 저는 CGN 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실적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죠. 전 실적 괜찮을 거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시젠과 랩지노믹스는 지금 둘 다 실적 좋을 거라 생각하고 진입을 좀 했었고요. 공매도를 지금 두드려 맞아서 시젠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천천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시젠은 결국에는 네, 10만 원 이상으로 다시 저는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내려서 기분 안 좋은데요. 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도. 지금 코로나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는 제가 다시 한번 조금 힘을 좀 실었는데 21선 아래로 돌파해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이전과 같이 비슷하게 뭐 예상을 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전에도 보시면 계속 올렸다가 뭐 고점 대비 거의 뭐 40% 맞나요? 여기 꼬리가 지금 15,000원이라고 한다면 요까지 내린다면 뭐 8,000원 거의 뭐 반토막을 내죠. 며칠 만에. 그랬다가 다시 쭉 올렸다가 또 반토막 냅니다. 이런 식으로 참 진짜 사람 간쪼리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네, 계단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121선, 네, 241선이죠. 241선 근처를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네,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공매도 대상도 아니고요. 근데 오늘의 이 음봉은 참 어이가 없네요. 네, 어이가 없을 정도였고요. 특히나 21선까지 깨버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추가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꼬리를 지금 아래 꼬리를 거의 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가로 더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진짜 많이 내린다면 네, 19,000원 후반대 아니면 2만 원대까지도 하락이 좀 가능한 위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전에 바닥을 다졌던 그 자리 지금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선을 그어놨던 선인데 그 지점 요 근처에서 한번 반등을 좀 주면서 양봉으로 한번 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투신이 이틀 연속 투신이 좀 매물을 좀 부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매도도 아닌데 이렇게 33,000주 가지고 주가를 그냥 쑥 밀어 넣었는데 일단 뭐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내린 것이 특징이었거든요. 랩지노믹스. 그래서 뭐 요때와 같이 네, 한번 21선 잠깐 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뭐 그런 패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혀 저는 기업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UAE 공시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강자였던 인도 시장, 그 시장도 지금 계속 이 공급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랩조노믹스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 일단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엔 수젠텍이고요. 수젠텍도 좀 많이 내렸습니다. 13% 내렸고,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내렸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네, 한번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241선 받치면서 네, 지금 수젠텍은 그간 이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요 고점에서 좀 무리하게 들어가신 분들만 아니라면 지금은 확실히 그냥 버틸 수 있는 네,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수젠텍을 봐왔기 때문에요. 네, 진단키트 뭐 꾸준히 상승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젠텍은 괜찮다고 봅니다. 크게 움직임 없고요. 뭐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PCL이고요. PCL도 오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장 후반에 바로 또 말아 올렸고요. 얘는 뭐 너무 강합니다. 네, PCL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저도 타이밍을 놓치고 일단은 상승 장악형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기 무서운 좀 그 위치라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보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일단 네,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바디텍메드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했고요.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랩지노믹스처럼 네, 이 받치는 지점 뚫어버리고 거의 뭐 투매 물량이 나오듯이 하락을 해버렸고요. 바이오텍메드도 요쯤에서 좀 양봉으로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양봉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음봉이 나온다면 더 하락을 해서 61선까지도 터치를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좋은 소식 띄워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정말 말도 안 되죠. 이거는 28,000원에서 네, 막 21,000원까지 기업이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2주 만에 3주 만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것이 이게 시장입니까? 네, 이게 투자하는 겁니까? 이게 투기죠. 네. 이런 시장을 지금 조성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참 공매도라고 생각하는데 공매도와는 바이오텍 매도와는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아쉽습니다. 이런 종목 이런 거 보면 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 일단 뭐 다 내렸으니까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바이오텍 매도도 바이오니아도 원래는 좀 상한가 갔어야 되는 그런 소식이었거든요. 네, 독감과 이제 어, 코로나 진단키트, 동시 진단키트 판매로 상한가를 갔어야 하는 소식이었는데, 저 사실 오늘 랩지노믹스를 추가로 좀 힘을 더 실었던 이유가 바이오니아가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길래 요쯤에서 이제 상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키트가 수급이 좀 몰리네. 랩지노믹스는 공매도 세력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들어왔는데 참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니아도 거의 뭐 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해버렸고요. 간만에
힘을 바짝 줬는데, 네, 23,000원 찍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241선은 지키고 있고요. 바이오니아가 뭐 추가로 내릴 것 같진 않은데요. 만약에 좀 더 하락을 준다면 21선 한번 받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일단 거래량은 아주 많이 터졌습니다. 거의 뭐 역대급으로 또 터졌는데요. 자, 일단은 진단키트를 포함해서 나머지 이 코스닥 종목들이 원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DNA링크 일단 조심해야 되고요. 나머지 다 조심하십시오. 일단 섣불리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는 좀 위험한 구간이라 생각하고요. 어, 진단키트 실적 시즌이 지금 슬슬 이제 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5월 13일, 네, 14일 요쯤에 좀 발표가 다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공매도 첫날이라 뭔가 싱숭생숭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5월 첫 주는 좀 조심스럽게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좀 힘차게 한번 움직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토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백신의 효과를 의심할 수 있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길 빌어야겠지만, 네, 지금은 전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진단키트가 이렇게 폭락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